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시사 바리스타 대신 허재현 기자의 취재 수첩을 좀 열어드리는 방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법무부가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앞으로 제출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 요약문만 지금 제출해가지고 얼마 전에 논란이 됐죠.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SBS가 비판 보도를 했었어요. 예, 이게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미국에서는 검찰 공소장을 재판 시작 이후에 공개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혔어요. 그런데 SBS 법조기자가 아니다. 미국도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공소장 공개해버린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다 거짓말한 것처럼 대부분 기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재현 기자가 미국 법조계와 그리고 외신 기자들 상대로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SBS 기사를 팩트 검증을 해봤더니 SBS가 부정확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밝혀졌고요. 저희 리포액트에 이런 부분을 보도를 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도 제작을 해서 전해드립니다. SBS 보도 유튜브 이게 한 30만 명 봤을까요? 예. 최소한 제 보도는 한 3만 회 정도 나올 수 있게 여기저기 좀 퍼뜨려 주시겠습니까? 자, 오랜만에 우리 김용민 엄마 허재현 기자 응원 메시지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의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포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취재 수첩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노트북을 열어보겠습니다. SBS 보도가 2020년 2월 6일 나왔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재판 시작 후에 미국에서 공소장을 공개한다. 이거는 사실과 달랐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 이 보도를 제가 검증해 봤더니 상당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이 SBS 임찬종 법조기자인데요. 지금은 이제 며칠 전부터 SBS 기자협회장이더라고요. 이분이 저랑 그 기수가 같아요. 2007년에 이제 언론계에 이제 입사해서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랑 동기입니다. 언론계는 이제 기수 문화가 있어서 다 동기거든요. 임찬종 씨, 저랑 동기인데 글쎄요, 취재를 이렇게 꼭 하다 만 듯한,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맨날 뭐 이렇게 글 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검찰 굉장히 편향적인 기사 쓰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뭐 검찰의 뭐랄까 그 검찰 편향적인 어떤 그 법조 기자들 진짜 문제가 많다. 검찰의 받아쓰기 문화. 그만해라. 제가 막 이러니까 자기들도 검찰 감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막 반박도 하고 막 맨날 막 이런 기자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추미애 장관을 또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공소장 관련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가 틀렸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SBS 당시 보도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한 거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보고 오시죠. 자, 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 내용을 두고도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그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변인실 분실을 새로 여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미국도 정식 재판 시작 전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공판 시작 이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려서 그때 공개가 되는 것이죠. 또 그때 법무부도 게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해보니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해 1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오늘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밝혔는데 인터넷에 있는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기소된 날짜는 12월 19일이었습니다.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이 공개된 겁니다. 미국에서 검사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도 SBS와 통화에서 미국에선 공소장이 공공기록물로 분류된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틀 안에 공소장이 공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 보셨죠? SBS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미국의 법무부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보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연방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공소장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그래서 미국도 이러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추미애 장관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이것만 보면 뭐야? 그러면은 법무부가 틀린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 SBS가 틀렸습니다. SBS가. 제가 아무래도 좀 이상했어요. 이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미국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저도 뭐 잘 모르니까 미국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 좀 자문을 좀 들어봤더니 되게 좀 한국 내에 그 전문가들도 잘 좀 확신이 없더라고요. 예, 한국에 이제 유명한 이제 로스쿨 교수님들한테 제가 좀 몇몇 뭐 전화를 좀 걸어봤더니 잘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변호 활동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 계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형사사건 많이 맡아가지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찾아가지고 어렵사리 찾아가지고 자문을 좀 듣고 그리고 미국 연방 형사 소송 법률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라는 문서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거 영어 당연히 영어 원문인데 제가 영어로 말은 잘 못해도 읽는 건 좀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거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역시나 함부로 공개하지 않아요. 검찰 공소장을. SBS 보도가 부정확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미국에서는 말이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면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그냥 검찰이 기소하면 그냥 땡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랜드 주얼이라고 제가 지금 이게 다 미국 연방 형사 소송 법률에 근거해서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다 써 있어요, 영어로. 여기 보면은 기소의 주체가 연방 법원에 한정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그랜드 주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니까 해석하면 대배심원단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배회심 재판 같은 게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 공판이 열리기 전에 이거 기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찰이 판단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판단하는 법원이 또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우리나라보다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검찰은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해서 미국이나 다른 서유럽에서 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그랜드 주얼이라고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경찰이 대배심원단의 범죄 혐의랑 수사 내용 이런 거를 설명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게 소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컴플레인트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이걸 공소장이라고 좀 번역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요거를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대배심원단들이, 이 대배심원단은 일반인들로 구성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20명 정도 모이나 뭐 아무튼 꽤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배심원단이 검사만 불러가지고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증인을 또 신문하거든요. 증인은 보통 이거 직접 수사한 경찰을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경찰하고 검사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대배심원단이 판단을 해가지고 12명 이상의 배심원이 기소에 동의해야만 이게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그때 인터넷에 공개되는 문서가 바로 공소장인데 그게 인다이트먼트거든요. 그 인다이트먼트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 그러니까 SBS가 그 재판 시작 전에 그 공개된다라고 주장한 문서가 바로 이 인다이트먼트인데 이건 공소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 대배회심에 제출한 그 문서 컴플레인트, 예, 이 소장은 공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컴플레인트가 이제 대체로 이 내용이 기소가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아마 인다이트먼트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다이트먼트와 컴플레인트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할 수는 있는데 다만 컴플레인트가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없어요. 대배심원단 그랜드 주어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 기소하자 라고 해서 기소가 결정될 때만 공개되는 문서가 인다이트먼트인데 바로 이 인다이트먼트가 공개되는 겁니다. 예. 그것도 공개를 하는 주체가 검찰도 아닌 거죠. 검찰이 아니라 대배심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SBS 보도는 뭐가 문제냐? 예? SBS는 컴플레인트와 인다이트먼트의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돼가지고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서는 사실상 컴플레인트이지 인다이트먼트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률 체계랑 미국의 법률 체계랑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컴플레인트랑 인다이트먼트가 둘 다 공소장으로 번역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연히 컴플레인트와 인다이트먼트는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수사 내용이 막 함부로 공개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게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 때 공개돼야 된다라고 지금 막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트 자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재판정에서 공개돼야 되는 문서 인다이트먼트에만 공개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법무부가. 근데 이런 게 지금 법적 체계가 다르니까 지금 SBS는 이런 걸 설명을 싹 다 생략해버리고 미국도 공개해버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쓴 기사를 다 이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소장, 컴플레인트는 미국에서도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배심원이 그래 기소하자라고 결정해야만 공개하는 문서, 그게 인다이트먼트인데 요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SBS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확 해버린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은 이게 다 인다이트먼트인지 컴플레인트인지 잘 모르니까 미국도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해버리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는데 엄연히 절차가 다른 거죠. 예. 공개 주체도 검찰이 아니고 연방법원 대배심원단이고 연방법원 대배심원단도 컴플레인트를 직접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다시 재정리한 인다이트먼트라는 공소장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보도를 해야 정확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배심원단 제도가 없죠. 예. 기소 여부를 검찰이 그냥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대배심 법원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 검찰이 이거 공소 제기하는 게 이게 수사 중립성이 맞아? 이거 수사 제대로 한 거야? 라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의 시각만 담겨 있는 문서인 공소장이 국회에 함부로 제출되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걸 판단하는 대배심원 제도가 없으니까, 대배회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 대배심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개하는 게 맞다. 미국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 기소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배심원단이 이제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기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러면 이 컴플레인트, 이 기소가 반려된 소장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다 써 있어요. 그 미국 형사소송 법률에 판사가 비밀 유지 명령을 하고 재판연구원은 소장을 봉인하고 아무에게도 소장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BS가 이런 거는 취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대배심원단이 경찰 수사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하면 이 공소장, 이 컴플레인트, 이 소장은 비공개가 원칙인 겁니다. 미국에서도. 예. 공소장이 우리나라보다 더 과감하게 인터넷에 공개되는 거는 분명히 우리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공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바로 이 그랜드 주얼이라는 대배심을 거친 것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립성 논란이나 인권 침해 논란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SBS랑 인터뷰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 보셨듯이 미국에서 검사를 근무했던 법조인이 SBS와 한 통화에서 미국에서는 공소장이 공공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틀 안에 공소장이 공개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거는 SBS 기자한테 절반만 알려주고 만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검찰 쪽에 어떤 유리한 어떤 여론만 형성되길 바란 건지 임찬종 기자한테 절반만 설명해 준 거 만 거예요. 미국에서 이 공소장 굳이 분류하자면 컴플레인트와 인다이트먼트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컴플레인트먼트는 그랜드 주어리가 기소 여부를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공개 안 돼. 이런 얘기는 안 해준 거죠. 아니면 임찬종 기자에게 이 검사 출신 법조인이 얘기를 해줬는데 임찬종 기자가 일부러 보도에 삽입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전자라면 이 임찬종 씨는 이 검사 출신 법조인한테 항의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절반의 진실만 알려줘가지고 욕먹게 해? 항의해야죠. 근데 후자라면 임찬종 기자가 독자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예. 왜 절반의 진실만 국민에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허재영 기자 같은 사람을 고생시킵니까? 제가 이거 취재하느라고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이건 임찬종 기자가 양심적으로 뭔가 좀 밝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그냥 조용히 있어요. 예.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겨레 다닐 때만큼 영향력이 없어서. 아이 참. 전 여러분만 믿고 아무튼 취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추미애 법무장관도 앞으로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그 설명할 때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임찬종 기자 같은 사람한테 역공격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도 공개 재판 이후에 공소장을 공개한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표현해 버리면 이것도 약간은 이제 부정확한 거죠. 예. 정확하게는 우리 추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미국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방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 대배회심에서 기소 판단을 한 이후에만 공소장이 공개된다. 그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한 번 더 따로 열리기 때문에 그 재판정에서 기소를 결정하면 공소장이 공개된다. 근데 우리는 대배회심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판 이후에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대배회심도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시작 후에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말하는 게 틀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이 대배회심이 공개되는 재판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개 정식 재판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버리기보단 우리나라는 법원 대배회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따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가 공정했느냐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장을 재판 전에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과 같다고 미국이 공개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배회심의 어떤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판단 이후에 이제 검찰은 뭘 하느냐? 그냥 이 사람들은 재판에서 그냥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는 거예요. 기소 여부도 이 사람들이 결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히 검찰 권한이 별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다만 그러나 이 대배회심에서 기소를 하자 이러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그리고 재판도 하기 전에 그냥 공판 시작도 되기 전에 공소장 같은 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뭐 SBS처럼 무슨 사업가 뭐 이런 사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비리 뭐 이런 것들 공소장도 다 인터넷에 떠 있어요. 재판 시작 전에.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이런 건 좀 배울 필요가 있긴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로저 스톤과 폴 매너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그 재판 받았는데 2017년부터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제 개인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걸로 재판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소장 공개된 시점을 보니까 로저 스톤 같은 경우는 기소가 결정된 게 2019년 1월 24일인데 인터넷에 공소장이 공개된 건 하루 뒤인 2019년 1월 25일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건 2019년 1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시작 3일 전에 공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폴 매너포트는 2건의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트럼프의 측근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7년 10월 27일 날 기소가 결정됐는데 공소장이 공개된 건 3일 뒤인 10월 30일이고 그리고 며칠 뒤인 2017년 11월 초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시작 전에 공소장이 인터넷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폴 매너포트는 이 사람 뭐 비리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을 또 받았는데 다른 걸로 2018년 2월 22일 날 기소가 결정됐어요. 그런데 공소장이 공개된 건 2018년 2월 22일 날 당일날 그냥 공소장이 공개됐네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겠는데 5개월이나 있다가 재판이 시작돼요. 2018년 7월 31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대배회심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가 훨씬 과감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검찰이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리니까 그래서 함부로 공소장 공개되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그랜드 주어리가 없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조국 법무장관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한 거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이게 미국 연방법원이었다면 이 대배심원들 그러니까 12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조건을 충족 못 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이라면. 그럼 당연히 검찰의 수사 기록도 공개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컴플레인트가. 그러니까 SBS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막 뭐 정권 측근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공소장 공개를 뭐 이렇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무리가 굉장히 있는 거죠. 심지어 미국 법원에서는요 gag order라고 함구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아예 취재가 아예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죠. 재판에서. 조국 법무장관이나 폴 매너포트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게 똑같이 이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재판들을 만약에 비공개한다 그러면 여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거 막 비공개해버리기도 해요. 공소장은 공개할지언정 정작 재판은 공개를 안 해버릴 수 있어요. 왜냐? 여론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 결과 보고 나서 여론이 형성되길 바라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2017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너포트가 돈 세탁 혐의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이 매너포트가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측근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이제 측근 이제 성향의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가 또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또 집권하기 위해서 이 매너포트가 선거 지원을 하느라고 돈 세탁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미국 사회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너포트가 수사받아가지고 결국 기소됐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비공개됐어요. 개그 오더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매너포트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변호인, 검사,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구 명령 대상자가 됐습니다. 왜냐? 예.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판사가 비공개 명령을 해버렸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조국 재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법원이 엄청나게 욕먹을걸요? 예. SBS 임찬종 기자는 또 막 나서서 막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법부나 검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뭐랄까 신뢰도가 미국 사회랑 한국 사회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개그 오더 같은 게 이렇게 해도 논란이 안 일어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단 사법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도입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사실 이 공중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이 임찬종 기자가 이렇게 보도하고 나서 아마 발칵 뒤집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법조 기자들도 야,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검찰 공소장 다 해버리는데 왜 우리는 갑자기 안 하겠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이래도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법조 기자들이 말이죠. 취재를 이 검찰 쪽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검찰 쪽에 이 보수적인 시각에 담겨 있는 보도만 막 자꾸 쏟아내요. 임찬종이 그런 거 대표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자문을 얻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는 해야 되죠. 참고는. 네. 그리고 김원근 변호사라고 이제 미국 변호사인데, 이분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미국에서 형사사건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제 얘기가 이래요. 미국에서는 수사랑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게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공개가 과감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공소장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과 같지 않죠. 그러니까는 재판 전에 공개해버리는 게 이게 과연 맞냐.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행사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맞냐. 미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BS 보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검찰 쪽에서 제보해가지고 임찬종 기자, 미국에서는 우리 미국에서 공부해온 그 검사 출신 변호사 하나 있는데 한번 얘기 좀 들어봐. 미국에서는 이거 바로 공개한대. 인터넷 들어가봐. 아마 그렇게 제보를 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임찬종 기자가 잠깐 살펴봤더니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거죠. 예. 제가 그래서 미국의 이제 외신 기자, 굉장히 유력한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거 비슷한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의 법조 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니까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가 한국 무조건 이렇게 검찰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고 보도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보도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미국이랑 한국의 수사와 사법 체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전달하는 것. 그런 게 한국에 필요한 보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리포액트가 지금 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걸려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수사 사법 체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잖아요. 네, 제가 잘하는 거라고 자랑 좀 하면서.
그런데 우리 추미애 장관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더 이상 검찰 공소장 이렇게 안 줄래요.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이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제출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국회 법률인데 이거를 좀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 논란을 해결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지금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이 좀 모호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은 검찰 공소장이 주는 게 맞고 어떻게 해석하면 또 그 주는 게 또 문제가 있고 좀 이런 지금 법률이 좀 그 두 개의 가치가 헌법적 가치가 좀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거는 제출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그냥 뭐 법무부가 우리가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국회의원님들은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 일방적인 어떤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라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른 정부라면 이런 얘기 해도 어차피 안 들으니까 얘기도 안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리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정부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리포액트의 이 미국의 검찰 공소장 공개 문화와 관련해서 SBS 보도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짚은 거는 제가 국회 법사위원들과 그리고 법무부 공보실에 직접 연락해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라고 쓴 기사예요. 살펴보라고. 리포액트는 저는 그래요. 제 기사 물론 많이들 보면 좋죠. 많이 보면 좋은데 대중적으로 영향력도 있는 것도 좋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진짜 실수요자들이 보면 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언론의 진짜 영향력이죠. 그래서 한겨레에 있을 때는 제 기사를 당연히 수십만 명이 봤겠지만 지금은 3만 명만 봐도 괜찮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3만 명만 봐주시면 됩니다. 제 허재현 TV의 콘텐츠가 잘 나오면 한 3만 명 정도 나옵니다. 요즘 조회수가. 자, 오늘 허재현 기자의 취재 수첩 공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이 또 좀 아셔야 될 중요한 취재 내용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받아서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